법학개론 11주차 마지막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부분은 착오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법상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의 착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는 사실의 착오라고도 하며 금지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라고도 합니다. 먼저 구성요건적 착오를 살펴보시면 행위자가 인식한 사실도 범죄 사실이고 발생한 사실도 범죄 사실이지만 그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며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는 구성요건적 착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 함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멀리서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총을 발사하여 자기가 을이라고 생각했던 멀리 있는 사람을 맞췄습니다. 근데 직접 가서 살펴보니까 그것이 자기가 쏘려고 했던 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병이었던 경우, 갑이 사람을 쏠 생각을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쏘아서 살해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라는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이것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가 됩니다. 또한 사람을 잘못 인식한 경우 객체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멀리서 을을 향해 총을 발사했지만 그 총알이 빗나가 을 옆에 있던 병이 맞아서 사망한 경우 갑이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했기 때문에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구체적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고 자기가 쏘려고 한 대상이 아니라 그 옆에 있던 대상에게 총이 맞은 경우이므로 총알이 빗나가서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멀리서 총을 발사했지만 그것이 총에 맞은 것이 을이 아니라 개였던 경우 사람을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손괴의 결과를 발생하였기 때문에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추상적 사실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부합설, 법정적 부합설, 추상적 부합설의 학설이 있습니다. 구체적 부합설은 착오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인식사실과 발생사실 사이에 구체적으로 부합되는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발생사실에 대한 기술을 인정하는 입장이며 법정적 부합설은 법적인 측면에서 부합되기만 하면은 기술을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추상적 부합설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추상적으로 부합할 때
고의를 인정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고의의 전용을 인정한다. 고의가 옮겨가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체적 부합설의 경우 고의가 전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인 경우에만 발생 사실에 대한 기소를 인정합니다. 아까 설명한 사례 중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멀리서 총을 발사해서 맞췄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그 맞힌 대상이 을이 아니라 병이었던 경우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며, 이 경우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병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전용이 되어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가 인정되는 것으로서 을에 대한 고의가 병에 대한 고의로 전용되는 경우입니다. 구체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경우에만 고의의 전용을 인정합니다. 법정적 부합설과 추상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면 객체의 착오이건 방법의 착오이건 고의의 전용을 인정합니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의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은 인식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했다가 병을 살해하게 되는 경우 을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병에 대한 과실 치사의 상상적 경합이 되겠습니다. 추상적 부합설의 경우 추상적 사실의 착오와 관련하여 경제의 고의로 중재가 발생한 경우, 즉 개를 쏘려고 하였는데 사람이 사망한 경우, 손괴의 고의로 살인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손괴죄 기수와 과실치사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개를 쏘려고 했지만 사람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부합설에 따르면 손괴죄의 기수가 인정되어 죽지 않은 개를 죽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중재의 고의로 경제가 발생한 경우,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총을 발사했으나 개가 맞아서 사망한 경우, 중재의 미수와 경제 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합니다. 살인죄의 미수와 손괴죄 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합니다. 사람을 살해하려다가 못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되고, 개의 사망이 발생했기 때문에 손괴 기수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건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건 추상적 부합설에 의하건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가 인정되어 인식 사실에 대한 고의가 발생 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은 병을 을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갑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살해를 했는데 그게 실제로 병이었던 경우,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학설에 의하든지 발생 사실에 대한 기수가 인정되어 병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로 처벌됩니다. 2번 사례는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사했으나 빗나가 을에게 가벼운 상처만 입히고 병이 사망한 경우로서 을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가지고 발사했지만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의할 경우 인식사실 미수와 발생사실에 대한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지만 이 경우에 병이 사망하였기 때문에 발생사실에 대한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해당하며 법정적 부합설에 의할 경우 발생사실의 기수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을에 대한 살인 미수와 병에 대한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며 살인 미수는 보다 중한 죄인 살인죄의 흡수가 되어 병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되게 되겠습니다. 판례 입장인 법정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구성요건적 착오가 발생할 경우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과실범으로 처벌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금지의 착오와 관련하여 금지의 착오는 허용되는 행위를 적법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인식되는 경우, 인식하고 착오를 일으키는 경우, 이런 경우를 환각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용되는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적법한 행위가 되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적법하다고 오인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가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이러한 것이 이제 금지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금지의 착오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오인은 인정이 되지만 책임이 조각되어 불가벌이 됩니다. 법률의 부지, 법 규정 자체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금지의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에 보면은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라는 법원이 있습니다. 처벌되는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을 위반한 행위가 불가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력의 착오는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무효라고 오인한 경우에 법률의 효력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 효력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법 규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법이 효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자신의 행위는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포섭한 경우 포섭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제 사실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킨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에 대한 착오 문제가 됩니다. 금지의 착오가 책임이 조각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로는 상관의 허가에 의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이를 따라서 행위한 경우, 법원의 기존의 판결을 믿고 그 판결에 따라서 행위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준 통보를 잘못된 통보를 믿고
이 통보에 따라서 행위한 경우 등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경우로는 운전자가 변경된 교통법규를 모르고 있었던 경우, 변사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사체를 매장한 경우가 합법인 줄 알았던 경우, 타인의 허가를 얻어 벌채하고 남아있던 잔존목을 벌채하는 것이 위법인 줄 모르고 행위한 경우 등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조각되지 않고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았습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전제 사실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합니다. 이 오상방위의 경우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취급한다는 구성요건적 착오 문제를 보는 입장 학설과 금지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오상방위의 문제를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는 입장은 엄격고의설과 제한적 고의설,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이론, 제한적 책임설 등이 있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취급되며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벌이 되겠습니다. 금지의 착오로 보는 엄격 책임설에 따르면 오상방위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유죄로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착오에 대해 형법상 착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법학개론 11회차 수업을 마치겠습니다.